안녕하세요. 백준 온라인 저지의 최백준입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사이트 이용 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백준 온라인 저지는 솔브데이시라는 훌륭한 친구와 함께하고 있죠. 이곳에서 제공하는 문제의 티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난이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코딩 테스트 준비에 입문했다고 한다면 먼저 구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구현 문제로는 2739번 9구단, 14681번 4분면 고르기, 1157번 단어 공부가 있습니다. 2739번은 n을 입력한 뒤 9구단을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n단에 곱하기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반복문을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이고요. 4분면 고르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두 정수가 있을 때 이게 문제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하는 문제라서 조건문을 연습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 공부인데요. 이제 막 코딩 테스트 준비에 입문했다고 한다면 먼저 구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구현 문제로는 2739번 9구단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n을 입력받고 n단을 출력하는 문제로 n 곱하기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문제이니 반복문을 연습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4681번 4분면 고르기입니다. 문제 입력으로 주어진 점이 어느 4분면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것인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4분면을 구하면 되니까 조건문을 연습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52번 단어의 개수는 영어 대소문자와 공백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있을 때 단어의 개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단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어떤 구현 능력을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구현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는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자료 구조이자 코딩 테스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10828번 스택 그리고 10845번 큐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스택과 큐에 사용되는 연산을 직접 구현하는 것으로 구현 능력을 기르기에도 좋고 가장 기초적인 자료 구조를 연습하기에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다면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죠. 코딩 테스트 문제에는 브루트 포스가 주로 나오는데 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n과 m 시리즈를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이 많이 되었다면 이제 시뮬레이션 브루트 포스 BFS 문제들을 위주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시뮬레이션 연습을 위해서는 14499번 주사위 굴리기, 브루트 포스 연습을 이용해서는 2529번 부등호, 그리고 14888번 연산자 끼워 넣기. 마지막으로 BFS 연습을 위해서는 14502번 연구소와 16236번 아기상어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공부 순서와 문제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제출했을 때 한 번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시간 초과, 메모리 초과, 출력 초과, 그리고 컴파일 에러, 런타임 에러 등이 있죠. 가장 먼저 출력이 초과되었다면 이거는 틀렸습니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점 방식이 미리 준비된 출력 파일의 크기가 약 2배가 넘어가면 출력 초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컴파일 에러 메시지를 제공하니 이를 보고 수정하면 됩니다. 런타임 에러의 경우에는 런타임 에러 이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런타임 에러 이유를 보고 고쳐도 되고요. 이유를 보지 않고 고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C++이나 자바의 경우에는 음수 인덱스에 접근했을 수도 있고요.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죠. 코드에 나눗셈이나 나머지 연산이 있는 경우라면 0으로 나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런타임 에러는 코드마다 발생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코드를 다시 보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면 좋습니다. 메모리 초과의 경우에는 코드에서 할당하는 메모리가 너무 큰지 확인해보면 좋고, 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중복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물론 내가 구현한 방법에 시간 복잡도가 너무 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틀린 경우라면 코드를 디버깅 해보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의 예제가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데이터를 넣어보면서 올바른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답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코드의 중간 변수나 배열에 들어있는 값에 변화를 출력해보면서 의도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입력을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이상, 만 이하의 정수가 입력이 문제라면 1, 2 또는 만
9999와 같은 입력도 넣어보기도 하고 0과 1로 이루어진 정수 n개가 입력이 문제라면 모두 1 또는 모두 0인 경우와 같은 입력도 넣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로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시뮬레이션과 구현이 필요한 경우를 연습한다면 배열 돌리기 1, 2, 3 문제를 풀어보면 좋습니다. 순서대로 16935, 16926, 16927입니다. 16935번 배열 돌리기 3은 문제에 n 곱하기 m 크기의 배열이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과 같은 연산을 R번 적용했을 때 최종 배열의 상태가 어떤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어떻게 상하 반전시키고 어떻게 좌우 반전시키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구현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출력해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구현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 배열 돌리기 1도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실제로 구현한 다음에 출력해 보면서 잘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고 배열 돌리기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구현을 해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14499번 주사위 굴리기, 14503번 로봇 청소기, 이 두 문제도 앞서 소개한 배열 돌리기 문제와는 조금 까다롭지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역시 시뮬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출력하면서 올바르게 구현했는지 확인하기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편합니다. 주사위 굴리기와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m 크기의 지도에 주사위의 전개도가 입력으로 주어지고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마다 주사위의 윗면에 쓰여있는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굴리면서 올바르게 주사위가 굴러가는지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로봇 청소기 문제도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로봇 청소기의 작동하는 방법을 그대로 구현해 주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다면 먼저 20327번 배열 돌리기 6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봤던 배열 돌리기처럼 이러한 연산들을 총 R번 수행하는 문제이고요. 배열 돌리기 1, 2, 3과 비슷하지만 연산이 조금 까다로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6234번 인구 이동입니다. 문제에 보면은 인구 이동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벌어지는지가 문제에 나와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구현해 보면 좋습니다. 나무 재테크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4계절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미세먼지 안녕이라는 문제도 역시 1초 동안 아래에 적힌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니까 이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한 문제인 낚시왕 문제, 17143 낚시왕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림도 있고 문제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역시 1초 동안 아래에 적힌 순서대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이때 낚시왕이 잡은 상어 크기의 학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법사 상어 시리즈 문제인 20056번 마법사 상어와 파이어볼, 20057번 토네이도, 20058번 파이어스톰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배열에 뭔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들을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하는 문제로 시뮬레이션을 연습해 볼 때 상당히 좋습니다.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은 코딩 테스트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은 주로 제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앞서 소개한 n과 m 시리즈가 이를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n과 m 1부터 8 그리고 나중에는 9부터 12를 연습해 보면서 제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고요. 처음 제기 함수를 구현한다면 헷갈리기 쉬운데 이런 경우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보거나 출력을 통해서 제기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 좋습니다. n과 m을 풀어봤다면 1182번 부분 수열의 합 문제를 먼저 연습해 보면 좋은데요. 이 문제는 n개의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합하면 s가 되는지 부분 수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n과 m 중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 n과 m 2랑 비슷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 14888번 연산자 끼워 넣기 문제도 역시 n과 m을 사용할 때 이용한 코드가 조금 변형이 되어서 식의 결과가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6197번 두 동전 그리고 16198번 에너지 모으기는 똑같이 n과 m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제기함수를 사용해 보는 것은 맞는데요. 두 동전의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이동 그리고 에너지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구슬이 제거된다는 점, 이런 점을 구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제기함수의 구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려운 브루트포스 문제에 도전한다면 16985번 메이즈, 17090번 미로 탈출하기,
12931번 2배 더하기 16971번 배열 B의 값, 17472번 다리 만들기 2 등이 있습니다. 16985번 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판을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브루트포스로 구현을 해주는 거고요. 미로 탈출하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칸에 있는 숫자가 URDL일 때 적혀있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카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출 가능한 칸의 개수를 구해주면 좋고요. 2배 더하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열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1을 증가시키거나 모든 값을 2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배열 A를 B로 만들기 위한 연산의 최소 횟수를 구하는 문제로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배열 B의 값과 같은 경우에는 배열 A에서 임의의 두 행이나 두 열의 위치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 번 수행해서 만들 수 있는 배열 B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임의의 두 행이나 임의의 두 열을 교환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부분을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주면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17472번 다리 만들기 2와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다리를 연결하면 모든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최소가 될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입력에 주어지는 섬 중에서 각각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의 길이를 모두 구하고 각각의 다리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제기를 이용한다는 기본 개념은 같지만 여기서 어떠한 값이 변경되는지 어떠한 값을 함수 인자에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제기함수는 같은 함수로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변경되는 값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함수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BFS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FS는 그래프 알고리즘이고 코딩 테스트에서는 주로 최단거리 문제에 이용됩니다. 모든 가중치가 1이라면 시작점이 하나인 최단거리 알고리즘이 BFS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상황을 먼저 그래프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간선이 의미하는 것이 1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단거리라면 BFS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697 숨바꼭질을 풀어보면 좋습니다. BFS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숨바꼭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수빈이가 있는 위치 N에서 동생이 있는 위치 K를 가는 건데요.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수빈이의 위치가 X일 때 1초 후에 X-1 또는 X 플러스 1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순간이동을 한다면 1초 후에 2 곱하기 X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X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동할 수 있고 이때 1초가 걸리니까 간선의 가중치가 1이라는 점을 이용하게 되고요. 시작점, 수빈이가 있는 위치 N에서 동생이 있는 위치 K까지 가는 가장 빠른 시간, 즉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1인 경우에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라서 BFS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는 14226번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두 문제 모두 BFS를 가장 처음에 연습해보기 좋은데요. 이모티콘과 같은 문제에도 화면에 이모티콘이 하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산을 사용해서 S개를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조건, 모든 연산이 1초가 걸린다는 것이 있고요. 각각을 했을 때 1초가 걸리고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S개가 있는데 가장 빠른 시간, 필요한 시간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BFS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응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928번 뱀과 사다리 게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시작해서 100번에 도착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횟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은다면 주사위를 굴려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사다리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뱀이 있으면 내려가고 이런 경우를 처리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거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BFS죠.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여기서의 그 거리는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횟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6948번 데스나이트는 어떤 위치 R,C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 입력에 주어지고요. 여기서 시작점 R1,C1에서 도착점 R2,C2로 이동하는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 최소 이동 횟수도 한 번 이동하는 게 가중치가 1이 되니까 BFS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502번 연구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m 크기의 직사경에 있을 때 벽을 세워서 안전 영역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BFS에서 최소를 구했는데 최대를 구하고 있잖아요. 얘는 최단거리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상하 좌우로 인접한 빈칸으로 모두 퍼져나갈 수 있다고 했죠. 원래 BFS 알고리즘의 목적은 하나의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연결된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을 이용해서 연구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를 BFS 알고리즘으로 구하는 문제이고요. 12886번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돌이 3개가 있을 때 돌을 모두 같은 개수로 만들 수 있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최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을 이동시킬 때마다 점점 새로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같은 개수로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점점 갈 수 있는지 BFS의 원래 목적 시작점이 ABC 이 최초에 몇 개가 있었는지고 여기서 도착점 모두 같은 돌이 있는지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BFS는 브루트포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을 브루트포스로 모두 만들어 보고 그 다음 각각의 경우마다 BFS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면 됩니다. 17141번 연구소 2와 17142번 연구소 3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문제에 나오는 바이러스를 배치하는 과정을 브루트포스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 경우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BFS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다면 8111번 0과 1 그리고 17071번 숨바꼭질 5를 풀어보면 좋습니다. 두 문제 모두 수학적인 형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1호, 2호 퍼즐의 경우에는 정점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해야 해서 까다로운 문제이고요. 추가로 16959번, 16952번 체스판 여행 1과 2도 풀어보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효율적인 백준저지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코딩 테스트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문제를 추천드리고 직접 풀이해 보겠습니다.